질문. 47세 피부 검고 체격 좋은 탄탄해 보이는 살집 있는 여성분. 작년 11월에 유방암 일기로 수술 후 왼쪽 팔이 저리고 아픈데 울트라셋, 에어탈 등을 먹어도 효과가 없다며 상담을 시작하셨는데 이분의 주 고민이 타목시펜 복용 후 상열감이에요. 더워서 잠도 잘 못 자고 겨울에도 선풍기를 트는데 앞으로 날이 좋아지면 더 더울 텐데 걱정된다 방법이 없겠냐고 하시는데 유방암 치료 환자가 갱년기 증상으로 고생할 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퇴근 직전에 오셔서 20여 분 상담해드리고도 유방암 치료 때문에 자신있게 권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서 일단 땀나신다니 미네라쟁만 드렸는데 다음번에 오시면 좀 더 좋은 방법을 찾아드리고 싶어서요. 천천히 시간 되실 때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답변. 네, 이때는 목단피 같은 약이 제일 효과가 좋을 텐데요. 구할 순 없을 테고. 게노맨 메디신 MH1 괜찮을 듯 합니다. 여기서 미네랄은 정을 보충하는 기전이고 숙지황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자체로서 상열을 막거나 땀을 막는 작용은 약합니다. 그럴 때는 숙지황보다 생지황이나 목단피 같은 약을 써야 됩니다. 숙지황은 하초생지황은 상초의 열을 우선 내리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생지황이나 목단피로 상열을 먼저 시키고 나서 그 다음 이제 정을 보충하는 약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비타민C나 MH1의 다래 같은 약도 수렴이 되니까 괜찮은 것입니다. 제가 암은 심장과 먼 곳일수록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고요. 심장의 양기가 미치지 않는 곳에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했습니다. 심장에서 멀어질수록 혈류 속도가 저하되기 쉽다는 것이고 혈류 속도가 줄어들면서 강에 모래 쌓이듯이 노폐물이 쌓여서 생기는 게 암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노폐물이 담이고 쌓이는 걸 적이라 하니 결국 암의 원인이 담적이라는 것입니다. 주로 심장의 양기가 약할수록 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소음이니 위암태음이니 대장암 발생 가능성이 높은데 물론 스트레스도 심장의 우울증을 유발하니까 가장 큰 암 발생 요인이 되겠죠. 간암은 스트레스와 술 등이, 폐암은 스트레스와 흡연 등이 주요 원인이 되는 것이고 물론 양인 중에서 암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양인도 과로하고 스트레스 받고 술 마시고 하면 생길 수 있는데 치료 후 예후가 좋은 편입니다. 태양인의 경우는 암 발생이 별로 생기지 않는 듯합니다. 워낙 심장의 양기가 강해서 그런 것이라 생각합니다. 혈류 속도를 높이는 것이 암을 예방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항암제의 기전도 혈류 속도를 높이는 기전이 있을 것입니다. 탁솔 성분의 항암제가 암세포의 미세소관을 억제하는 기전이 있고 기생충에서도 미세소관을 억제하는 기전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서 동일 기전인 개구충제로 항암 성과가 있었다고 해서 한때 유행한 적이 있었지요. 기생충을 생각해보면 대체로 위장관의 습한 환경을 바탕으로 증식이 이루어집니다. 이 또한 양기가 안 통하는 사람일수록 기생충이 잘 구제되지 않는다고 봐야겠죠. 이렇게 모든 물질은 화학적 성질만 있는 게 아니고 고유한 물리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일단 놀바덱스는 심장의 발살력을 구속하고 있는 에스트로겐을 분해하는 효과가 있는 것인데 사실 이때는 양기 부족과 심혈 부족이 동시에 있다고 보셔야 할 것입니다. 암 환자가 초기에 혈 부족을 많이 느끼면서 헤모글로빈 수치도 매우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으로 이런 빈혈의 원인을 기생충의 일종인 장흡충으로 보는 설도 있고 장흡충 자체를 암의 원인이라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탁솔이나 놀바덱스 같은 항암제가 심장에서 우려를 먼저 제거하면서 위장관까지 양기를 잘 통해주면 암세포와 기생충의 미세소관을 억제해주는 그런 기전이 있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지요. 그러나 1번 단계에서 교감항진이 일어나게 될 여지도 있고 이때 간에 이담작용이 안 되는 문제도 있겠고 구토가 나는 이유도 주기전 자체가 혈 부족한 상황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어제 비타민C도 말씀드렸는데 비타민C가 놀바덱스의 효능을 감소시킨다는 논문도 있지요. 비타민C 자체는 정확하게 수렴해주니까 놀바덱스의 기전과는 정반대 기전인 셈이죠. 상열감이나 구토를 막아주기도 하고요. 미우도식 장탕 즉 MH1의 방향성도 그것이고요. 단지 항암제 투약 시
항암제 기전을 방해하는 문제는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할지가 관건이고요. 저는 부작용이 심해도 암세포를 반드시 죽이고 말겠다는 현대의학에 대해서 회의가 있습니다. 늘 조화가 있는 상태가 면역력을 극대화하고 할 거란 믿음이 있습니다. 비와 위의 조화를 깨뜨리고 암세포만 죽일 경우 그러다 환자가 먼저 죽기도 합니다. 항암제 맞다가 위기가 끊어져서 죽는 분도 본 적 있고요. 멀쩡한 사람이 제 발로 걸어갔다가 암 판정받고 항암제 맞다가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비와 위의 조화가 더 중요한 듯합니다. 상열감은 위가 좋아다는 신호이니까 분명 균형이 깨진 상태입니다. 저분 경우에는 놀바덱스의 기전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적절한 비타민C, 목단피, 해메치원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심장의 우려를 제거하는 동맥의 약과 인맥종 약점을 개선하는 약이 반드시 충돌하지는 않습니다. 비타민C가 놀바덱스의 작용을 방해한다는 보고에서도 비타민C 메가도스요법인 것 같았고, 반대로 항암 효과가 일부 개선된다는 상반된 결과도 있었다고 합니다. 다만 이 과정을 집중력 있게 관찰하는 임상가의 스킬은 필요하겠죠. 이상입니다. MH1은 오심구토 위장약으로만 생각했는데 이런 논리로 접근 가능하군요. 전혀 위장장애 있을 것 같은 인상이 아니셔서 비위 상태는 여쭤볼 생각도 안 했는데 위장장애가 전혀 없으셔도 같은 논리로 접근하면 되는 걸까요? 지금 근무하는 약국에는 MH1이 없고 다음에 오시면 비타민C를 추천해드려야겠네요. 목단피 대신 대왕목단피는 어려울까요? 변비도 있을 것만 같은 인상이신데. 답변. 그것도 나쁘진 않을 듯합니다.